안녕하세요. 초등 엄빠TV의 짜한쌤입니다. 오늘은 2학년 2학기 수학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수학을 도움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2학년 2학기이지만 아무쪼록 조금 더 빨리 이 영상을 1학기 때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한번 가봤던 길은 어때요? 훨씬 편하게 가잖아요. 그죠? 우리가 새로운 것을 예를 들어 곱셈을 오늘 처음 배웠어요.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막 술술 나와요? 아니에요. 뭐든지 이게 내 머릿속에 또 내 손과 발에 빨리 기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녹아져 내리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보시고 일찍 배우고 연습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또 다시 배워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2학년 2학기입니다. 제가 배우는 단원명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1,000원짜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자, 다음 곱셈 구구단이 나옵니다. 그죠? 예. 아이들이 2학년 1학기 때 곱셈을 배우기는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구단을 아마 학교에서도 조금 맛은 봤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구구단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죠. 세 번째, 길이 재기입니다. 1학기 때 1cm가 나왔다면 2학기 때는 1 나오는 거죠. 자, 다음 시각과 시간이 나오죠. 1학년 1학기 때 몇 시, 3시, 2시, 1시, 그리고 1시 30분, 2시 30분이었다면 이제는 몇 시, 몇 분 전, 오전, 오후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또 표와 그래프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규칙 찾기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에는요 조금 난이도가 이제는 올라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되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러한 단원들이 많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자릿수 마찬가지입니다. 자, 곱셈을 배우기 전에 이 네 자릿수를 배우는데 아이들이 더하기 빼기에 대한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연산 문제집으로 2장에서 3장씩 풀어나가면서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면 좋겠어요. 속도가 빨라지지만 정확성도 같이 따라가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집을 풀 때 그냥 풀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자릿수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해질 수 있게 빨리 더하기 빼기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받아 내림과 받아 올림이 좀 원활하게 너무 고민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게 좀 속도감 있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곱셈 구구단입니다. 이제 아이들 구구단이 조금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나올 수 있게, 그죠? 예, 우리 구구단 게임을 할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집에서도 가족들끼리도 집에서 같이 구구단 게임 같은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뒤에 있는 곱셈 그 카드들이 있습니다. 교과서 뒤에 있거든요. 학교에서 보통 한 번 쓰고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는데 집에서 사용을 하면 아이들에게 곱셈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학년 아이들에게 장난감 같은 게 뭡니까? 바로 저는 줄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사역을 꼭 유의하시고요. 자, 재면서 이게 1m구나. 이게 터구나. 이게 측정에 대한 감각을 좀 길러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50cm, 이게 20cm. 정확히는 센티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70cm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요 정도가 이 정도 내 한 뼘이 10cm구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정확한 감각? 측정값에 대한 그런 감각을 좀 가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시각과 시간입니다. 1학년 때도 그랬는데 2학년 때의 양대 산맥 뭐예요? 곱셈 그리고 바로 시각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익숙해지면 훨씬 수학이 좀 편안해지는데요. 그래서 시계, 집에 있는 탁상 시계 있잖아요. 그죠? 고장난 탁상 시계든 아니면 건전지가 없이 그냥 쓸 수 있는 시계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 돌립니다. 이게 몇 시일까? 몇 분일까? 그런 다음에 스티커도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요? 1 옆에 5, 2 옆에 10, 15. 결국에는 이게 5단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시, 몇이라는 개념을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끔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한 2달을 생각하시고 천천히 아이에게 익혀나간다 생각하시고 게임처럼 해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몇 시 몇 분일까? 다음에는 2시 10분을 한번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시 몇 분 전을 한번 시계로 해봐. 그 다음에 해놓고 3시 몇 분 전일까? 하면서 아이들에게 시각에 대한 감각을 좀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면서 참 힘든 부분이에요.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잘 모를까 하는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을 두고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대한 개념,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표와 그래프인데요.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이 좀 처음 접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빠르게 이해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규칙 찾기입니다. 규칙 찾기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열 개념입니다. 더하기 20 가는구나.
또는 곱하기 2구나, 또는 무늬에 대한 부분, 무늬에 대한 패턴, 그렇죠? 규칙이 이렇게 있구나, 또는 싸움 모양에 대한 규칙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덧셈과 뺄셈, 그리고 뭡니까? 곱셈에 대한 연산 문제집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이거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기초체력 훈련입니다. 이건 수학이라기보다 산수라고 했죠. 그리고 난 후에 1단원이 쭉 연산 문제제가 끝났어요. 그 다음엔 따라가는 게 뭡니까? 그렇죠, 문장제 문제로 계속 가는 겁니다. 문장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거죠. 이제는 3학년 때부터는요, 한번 수학 경시대회 같은 거 한번 나가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아이들이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 2학년 때는 사실 대회를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기초체력 훈련을 하는 건데, 이제 문장제 문제들을 갖다가 쭉 풀어가면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도 좀 풀어나가면서, 팩토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좀 풀어나가면서 좀 수준 높은 문제들을 풀어나가요. 근데 아이들이 못 푼다고 절대 탓하시거나 나무라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것 뿐이에요. 팩토 문제,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한 문제, 두 문제를 하루에 한 3문제까지 풉니다. 근데 몰라요. 그러면 체크해둬요. 그 다음 뭐예요? 다음날 다시 고민해봅니다. 그 다음에 또 몰라요. 그럼 3일째 되는 날에도 모르면 도움을 주시면 좋겠죠. 근데 하루에 그러면 최대 얼마 정도 고민한다? 한 10분 정도. 한 문제를 놓고 10분 정도 고민해보는 거예요. 10분 정도 고민해도 모르면 내일 다시 고민해보는 거예요. 근데 고민할 때 팁을 좀 줘보세요. 그림을 그려서 나타낼 수도 있고, 수직선을 그려서도 나타낼 수 있고, 또는 식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고, 계속 고민해보는 동안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하다 보면 아하하고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조금 반복 훈련이 되는 겁니다. 결국 수학은 생각하는 힘이고 고민하는 힘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터지는 거죠. 사고력이 발달하는 게 바로 이런 단계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너무 하루에 10문제씩 풀어라 이러면 지쳐버려요. 근데 2문제에서 3문제, 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풀다 보면, 고민하다 보면 그 문제를 들고 계속 고민해요. 거실에서도 고민해보고, 어느 순간 아이가 수학이 재밌어진다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수학 재밌다? 언제 재밌냐?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하 하면서 떠오르는 순간이 있어요. 맞추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어때요? 수학이 재밌어요. 그럼 부모가 대견한 거죠. 근데 이런 경시대회 문제들, 팩토도 있고, 또 그 위에 좀 더 어려운 왕성문 이런 문제집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그 문제들에 대한 해설, 즉 QR코드가 있는 문제집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정 문제집을 콕 집어서 이겁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워낙 다양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경시대회 제일 발전 문제, 심화 문제, 경시대회 문제, 올림피아드 문제들이 쭉 있는데, 이걸 봤더니 위에 엄마 아빠가 도와주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교육과정에 맞춰서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QR코드의 동영상이 있는 문제집을 선택을 하시면 어때요? 네. 아이가 3일째 되는 날까지 몰랐을 때 그걸 켜고 확인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학을 너무 빨리 정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에게 시간을 적절하게 주면서, 단 전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집은 정리하면 문장제 문제, 그리고 연산 문제집,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이 난다 하시면 올림피아드 경시대회 문제집, 팩토 이런 문제집을 가지고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학이요, 패드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수학은 물론 한자는 이 숫자는 아니죠. 숫자는 손숫자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수학을 손으로 푸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손글씨를 쓰면서도 두뇌에 대한 자극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식을 하나하나 써가면서 어때요? 수학에 대한 생각의 과정들을 갖다가 필기해 나가고 적어가면서 좀 자기의 생각을 좀 더듬어 보기도 하고,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다시 또 돌아와서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 손으로 좀 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패드 펜으로 틱틱틱 하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물론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기 기억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종이책을 읽든 패드로 하든 그냥 단기 기억이라고 했을 때는 한 3개월, 2개월 이 정도의 기간은 별 문제가 없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차이가 분명히 종이로 된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오래 기억을 한다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연필로 천천히 적어가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패드를 가지고 학습을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풀 때는 뭐예요? 노트에다가 천천히 적어갔으면 좋겠어요. 패드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노트에 적어가면서 공부해봤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들을 활용하면서 가장 나에게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들을 알고 계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2학년 2학기 수학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실천입니다.
그죠? 아이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우리 아이하고 그리고 부모의 성향하고 제일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바로 초등 자녀 교육의 정답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 원파TV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짜잔쌤이었습니다.